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카메라와 사진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으시거나 자신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좀 더 근사하게 찍어주고 싶으시거나 요즘 카메라 소니가 대세라던데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계시거나 요즘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들 많이들 찍던데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제대로 영상을 찍어보고 싶으시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게 멋있어 보여서 나도 한번 들고 다녀보려고 하던가.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IT와 카메라를 사랑하는 IT 크리에이터 신았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카메라는 2019년 최고의 크롭바디 카메라라고 평가를 받는 소니의 알파 6400입니다. 저는 적어도 어떤 제품을 제대로 리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달은 실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문가분들이야 그런 지식이나 센스가 상당하시기 때문에 일주일, 2주일 이 정도 대여 받으시고선도 충분한 평가와 스펙 설명이 가능하지만 카메라를 좋아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제품의 스펙 설명 나열을 넘어서 내가 사진과 영상을 찍을 때 내 장비로서 일거수일투족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느껴지는 제품의 장단점이 보이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정말로 애착을 갖고 제대로 쓰는 제품들은 보통 3달 제품 리뷰를 하는 편입니다. 써보지도 않고 막 스펙 점수놀이나 그런 걸로 약파는 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니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광고 의뢰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하였습니다. 제가 그럴 짬에 유튜버도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언젠간 소니 광고 따고 말 거예요. 아무튼 이 영상은 제가 3개월 동안 이 소니의 알파 6400을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제품들, 장단점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카메라의 스펙은 그냥 소니 공식 사이트나 아니면 저 말고도 다른 훌륭한 카메라 유튜버 분들이 다 설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의 스펙이나 그런 점수들이 궁금하시다면 그쪽을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카메라의 스펙 나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현존하는 카메라 중에 이 정도 가격대에 오토포커싱과 성능이 가장 좋은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준수한 색 보정을 보장하는 다이내믹 레인지와 그리고 또 그냥 원터치로 가능한 인터벌 촬영, 타임랩스죠. 손쉬운 타임랩스 제작이 가능해서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2019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지금에서야 알파 6100이나 알파 6600 이렇게 총 3가지의 크롭바디 라인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완전히 밀리긴 했지만 알파 6400이 2019년 2월, 2019년 초쯤에 출시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같이 비교되던 게 알파 6500이에요. 알파 6500이 6400보다 급이 높은데 숫자가 높은데 뭐가 더 좋냐? 전자제품은 출시일이 깡패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6400이 6500보다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면 6400에는 바디 손떨방이 없다 6500이 더 좋다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2019년 출시된 지 꽤 지난 지금 승자는 누구죠?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AF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다른 제품들이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알파 6100이나 6600 이제 출시된 제품들은 논외로 치고 알파 9 요런 큰 형님들도 빼도록 합시다. 아무튼 AF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사진은 물론이고 영상에서도 이 카메라를 따라올 그런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보통 카메라들이 많이 얘기하실 때 소니랑 가장 비교 많이 되는 게 캐논, 그 중에서도 미러리스니까 EOS RP 정도가 있겠네요. 물론 RP가 풀프레임 센서라서 심도 표현이나 노이즈 억제력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AF 성능에서 알파 6400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이번에 EOS R과 EOS RP에서 소프트웨어 펌업으로 인해서 AF 성능이 올라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궁금해서 근처에 요도바시 카메라 바로 가서 EOS RP랑 R을 좀 만져봤어요. 참고로 펌업 전의 AF 성능은 진짜 비교를 하면은 얘한테 실례일 정도로 얘가 훨씬 좋았습니다. 캐논이 정말 후달렸어요. 이번 EOS 펌업으로는 눈 검출 AF 정확도 향상과 AF 성능 개선 그리고 AF 디스플레이 간의 지연 현상 개선 등 뭐 전과 비교해서 불편함 없이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알파 6400과 놓고 비교하면은 얘가 훨씬 좋았습니다. 뭐 캐논 색감 그런 거 다 후보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고 정답은 없습니다만 심지어 EOS RP가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좀 더 비싸죠 얘보다는.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렌즈가 18105G 렌즈인데 영상 촬영으로는 끝판왕이라고 하죠. 이 렌즈에 대한 리뷰도 조만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는 잠시 안녕해두고 AFS-C 센서죠. 카메라 첫 구매는 지금 제가 이렇게 바꾼 번들 렌즈로 했습니다. 첫 인상이요? 상당히 견고하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자태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제가 RX100 시리즈를 꽤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RX100 사용자분들이시라면 알겠지만 재질이나 마감이 좀 되게 상처에 약하게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RX100 시리즈를 항상 그렇게 갖고 있다가 이렇게 알파 6400을 처음 만지게 된 순간 딱 드는 느낌이 아, 견고하다, 단단하게 생겼다, 튼튼하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RX100 유저들 그냥 가방에 넣었다만 빼도, 파우치에 넣었다만 빼도 상처나 있고 그런 바디들 다 아시잖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RX100에 비교한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얘도 막 어디다가 떨구거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강철처럼 막 단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플리백 정도 덜렁덜렁하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탁 흔들리지 않아요. 탁 탁. 아주 마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일렉트로마트나 그런 카메라들 진열된 데 가보시면은 이런 카메라들 말고 보급형 카메라들을 한번 만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가형 카메라들은 흔히 말해서 스펙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마감 하나하나도 뭔가 안 좋고 어딘가 느낄 수는 없지만 느껴지는 그런 쌈마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디 막 덜렁덜렁거리고 소재도 좀 뭔가 막 플라스틱 같은 거 쓰고. 근데 이 제품은 아주 견고합니다. 전자식 뷰파인더 부분도 상당히 견고해서 아주 믿음이 갔습니다. 어디 막 이렇게 막 파우치나 그런 카메라 가방 같은 데 넣고서는 이렇게 쉽게 떨어지거나 그럴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유효합니다. 상당히 만족해요. 이런 외관이나 만듦새, QC에 관해서는.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좋았던 거는 이 멀티 단자인데, 멀티 단자가 이렇게 열고서는 막 덜렁덜렁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시고 이거거든요. 이게 너무 편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QC가 마감이 잘 된 것이 좋았습니다. 요즘 소니 카메라 하면 역시 AF 성능이죠. 세계 최고의 0.02초 AF 속도의 리얼타임 IF 지원 카메라입니다. 425포인트의 위상차 AF와 425포인트의 콘트라스트 영역으로 AF 성능은 역대 최강이기 때문에 역시나 후회하지 않았고, 리얼타임 트래킹으로 아주 가만히 있질 않아주는 그런 날렵한 고양이들이나 새들까지도 찍을 수 있었어요. 한 가지 진짜 신기했던 게 IAF 기능이 있는데, 이게 생물의 눈을 추적을 하거든요. 생물이라고 했죠? 네,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강아지, 고양이들도 다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치즈 야옹이나 고등어 야옹이들밖에 안 찍어봐서 검정 고양이들은 찍어보지 않았는데, 얘기 들리는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완전 검정색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은 잠깐 AF가 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다 이렇게 점점 발전해가 나가는 카메라라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AI 인식이 발전하는 카메라죠. 지금도 AF 성능이 미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AF 성능이 더 발전한다니 기대가 되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 AF는 이렇게 버튼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터치로 훨씬 쉽게 조작이 가능해요. 요즘 뭐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조그 다이얼, 최마트님도 알파7 마크3 리뷰 영상에서 말씀하셨죠. 터치 AF 더 많이 쓰게 된다고. 단점, 솔직히 말해서 제가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막 프레스 분들처럼 하드하게 로우 파일로 막 몇십 장을 연사해가지고 그 버퍼 용량도 중요하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니고, 대형 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파7 R4처럼 초고화소의 카메라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유튜브 영상 찍거나, 물론 지금 이거는 다른 걸로 찍고 있지만 인물 스냅, 카페 사진 이런 게 전부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웬만하신 분들이 다들 그런 용도로 쓰시겠죠? 그런 용도로 쓰시기에는 정말 거슬리는 것 하나도 없이 최고의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불편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 제품의 단점이라면은 바디에 손떨방 기능이 내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이 번들 렌즈를 포함한 소니의 네이티브 렌즈들은 웬만하면 다 OSS, 그러니까 손떨방 기능이 들어있어서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실 텐데, 서드파티 렌즈들, 특히 소니 크롭바디 사용자분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좋으면서 가성비도 좋고 해상력도 좋은 시그마의 크롭바디 발렌즈 3총사들을 비롯한 서드파티 렌즈들은 보통 OSS 기능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것도 sho속 잘 확보하고 손각대 목각대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영상에서는 손떨방 없는 게 그래도 진짜로 아쉽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프리미어 프로의 스테빌라이저 기능 쓰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거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니까 조금 어색한 느낌 들던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어차피 영상은 지금 나한테 영상 끝판왕 렌즈 18105G 렌즈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라는 것이 지금 제 그냥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100만원대, 아니 뭐 중고나라에서는 미개봉으로 90만원대에도 구할 수 있죠. 아무튼 그 정도 가격대에서 상당한 스펙의 카메라를 원한다? 무조건 알파 6400이에요. 반박은 받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반박 받습니다. 소적소, 소니의 적은 소니이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알파 6100이나 6600 이렇게 최근에 출시한 크롭바디들, 아니면 풀프레임 알파 7 마크 3 이런 소니 미러리스들을 제외한 타사 미러리스들 중에서 이 친구와 가격대가 동일한 제품들 중 알파 6400보다 더 좋다고 느끼시는 제품들이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은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거니까. 카메라에 정답이 있겠습니까? 알파 6400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 능력이 되는 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이 카메라, 좋은 카메라 있죠? 근데 찍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훌륭한 카메라로 훌륭한 인물 사진 찍으실 수 있는 애인들 꼭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시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